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두 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는 이제 이론서, 심화 이론서고, 하나는 사례집, 이렇게 두 개였을 겁니다. 사례집은 글자 그대로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물건들을 별도로 캡처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캡처를 한 건데, 두 개를 교재를 병행했을 겁니다. 병행했을 건데 일단 이론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8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88 부터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기초에 토지 경매가 나올 겁니다. 토지 경매가 나오고 토지 경매의 장단점 뭐 등등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따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러 오신 게 뭐를 배우러 오셨냐면,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오셨죠? 동산 경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이제 경매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과거도 있겠죠.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하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경매는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까? 그죠? 거의 뭐 미래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뭘 보냐면 현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할 때 뭘 하냐면 감정을 하죠. 그죠? 감정가가 나와요. 그 시세 대비해서 한 80%까지. 이 감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제가 시간 내서 내일쯤 되면 설명해 드릴 건데,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감정,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나올 때 감정, 그 다음에 뭐 수용을 당한다든지 할 때 보상 감정,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면서 물건,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지역에 20평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감정하거든요. 그게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경매에 놓을 때 다 감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청산을 한다든지 각종 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감정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감정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경매 놓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보상해 줄 때 하는 감정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처럼 재산 평가를 할 때 하는 감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감정을 할 건데,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금액이 제일 후하게 나오는 게 어느 건지 아십니까? 제일 후하게 나오는 거. 네 개 중에서. 네? 경매? 네. 보상감정입니다. 보상감정. 보상해 줄 때. 수용하고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때 보상해 줄 때 감정이 제일 후하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토지가 있는데 그게 수용될 토지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됐다든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는 바람에 지금은 아닌데 한 3, 4년 뒤에 수용이 될 토지입니다. 수용이 될 토지인데 만약에 감정가가 나왔거든요. 유찰됐어. 그러면 수용되는 걸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요 감정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용당할 건데 감정이 만약에 10억이 나와가지고 1회 유찰됐어요. 그 이체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금액에.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보상해 줄 거거든. 보상은 야보다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뭐를 보시는 거냐면, 요 중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내가 경매장에 갔을 때 저걸 얼마나 싸게 받을 것인지, 뭐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경매를 할 때 감정이 얼마나 오고, 저걸 어떻게 싸게 받고, 어떻게 적절한 가격으로 받아서 내가 되팔든지, 아니면 저걸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할지 하는 등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아마 다른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포인트를 두고는요, 그걸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요금 더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아까 모두에 한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 때.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는지,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어떤 교통망이 나올 것인지, 현재는 허벌판인데 앞에, 그죠? 향후 5년, 10년 뒤에 저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있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 안에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고, 그걸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고, 해안만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적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 물건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큰 틀로 보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 제일 큰 틀로 보면 계획. 왜냐하면 도시가 개발이 되고 도시가 발전을 해 나갈 때는요, 그냥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장기 계획이라는 걸 잡습니다. 우리 공법적인 부분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계획들을 잡고요, 더 큰 틀로 보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다 잡힙니다. 이미. 그죠? 그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어떤 토지는 주거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상업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공업 용지로 쓰고, 어떤 토지는 개발하지 않는 녹지로 쓰고 하는 등등으로 토지 용도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죠. 그리고 어떤 토지는 100층까지 질 수 있고, 어떤 토지는 3층밖에 못 짓고, 그죠? 하는 등등으로 청수나 고도 제한 이런 것들 각종 우리가 크게 따른 데, 그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규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있을 때 그 규제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석을 할 때는 다 뭐가 법규가 필요하거든요. 그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능력을 키우면 돼요. 그래서 보는 거는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가서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지, 찾아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뭐를 만들게 되냐면요,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걸.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게 뭐 5년, 3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10년 이상의 단위를 두고 10년간의 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 발전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관리 계획 속에서 토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봤을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만큼의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2도심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2023년까지 기본계획상, 그죠? 두 개의 도심을 해가지고 도시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 2033년까지의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이 도심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도심을 2도심에서 4도심으로 도심을 두 개를 늘린대요. 4도심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도시 장기 발전 방향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몇 도심이었어요? 2도심이었죠. 근데 이걸 몇 개로 늘린대요? 4개로 늘린다고 하죠. 그 4개로 늘린다는 것은 도시 중심축을 2개에서 4개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올까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4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그 뭐가 들어야 돼요? 인구 수용 계획이 들어야 돼요. 인구 수용 계획.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두 번째는 여기를 도심으로 2개를 늘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를 몰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몰아주려고 그러면 교통망을 깔아야 되겠죠. 교통망.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와야 될 거고.
그죠? 아니면 또 산업단지가 돌아야 될 거고. 얼마 전에 올 초죠. 올 초죠. 몇 달 전이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어디를 용인 쪽에 한번 발표를 했죠. 그 난리가 나지. 그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전국 집값이 다 나오고 있다. 폭락은 아닌데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는 계속 올라오고 있냐면 그 동네는 용인 쪽은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토지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착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장기 구상이 이제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하고 하이닉스가 얼마를 투자하고 등등 쭉쭉 발표가 다 돼버렸거든요. 되고 나니까 이제 산업단지 쪽에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런 도시 방향성이 나옵니다. 방향성.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래요. 지금 뭐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들이 이제 그다음에 시야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라서 차이는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 가지고 있으면 시간의 승수라고 부르거든요. 시간이 지난 것만큼 계속 가격은 뭐였다? 올라갔다. 특히 뭐는 토지는 계속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토지 위에 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개발 사업을 계속 하겠죠. 언제부터 개발 사업을 했습니까? 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응? 70년대부터. 5월부터.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에? 곰이 땅 고조선을 만들 때부터 수도를 몇 번 옮겼어요. 고조선에 있다가 뭐 고구려가 있다가 고려가 있다가 한양이 조선이 있다가 뭐 계속 언제까지 한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뭐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끊임없이 할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는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 이건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니까 인구가 모였기 때문에 계속 증가했죠. 인구는 언제부터 증가했어요? 이때부터. 처음에는 사람이 한 명이었잖아요. 한 명. 아이가 곰하고 호랑이하고 있었는데 누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호랑이가 튀어나갔잖아. 호랑이가 튀어나갔잖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웅녀가 돼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니까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택지는 계속 필요했고 산업도 뭐였습니까? 계속 발전해왔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70년대를 거쳐서 그죠?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70년대를 지나면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확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 30년 만에 그죠? 수출 수입 합계가 세계에서 10등 선진국입니다. 지금 물 후진국입니다. 그죠? 우리 어디 놀러 가요 지금? 놀러 어디가? 일본에 간다니까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더 많이 갑니다. 일본에 왜 갑니까? 싸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요즘 홈쇼핑을 보시면요. 그죠? 홈쇼핑을 보시면 동남아 여행 가는 홈쇼핑 상품은 거의 없으시던데요, 이제. 3사, 그러니까 현대, GS, 롯데. 여기에서 파는 상품들은 동남아는 거의 없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거의 유럽이죠.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소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겁니다. 올라갔다. 우리가 한 20년 전,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냥 동남아 여행 갔다 와도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동남아 여행 간 거 자랑 안 합니다. 유럽 갔다 와야지 그나마 조금 이야기하지. 동남아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제일 싸죠. 제주도 훨씬 싼 게 동남아입니까? 30만 원 주면 가는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의 변화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 구조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떤 인구 구조가 바뀌어 버렸냐면 산업도 계속 과거처럼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산업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정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인구도 뭐하고 있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부동산을 갖다 샀을 때 무조건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계속 앞으로도 지금 일단 멈춰져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하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옛날처럼 가기에는 이제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인구가 뭐 해버렸기 때문에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명절 제사 지낸다, 김장한다 그러면 전부 다 통계를 어디서 했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절 보내는데 30만 원, 명절 상 차리는데 20만 원 든다, 30만 원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인 가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4인 가구 어디 있나 좀, 그죠? 제일 많은 게 1인 가구 아닙니까, 지금? 1인 가구. 그죠? 그러고, 결혼해도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율이 세계 꼴등이죠, 꼴등. 0.7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0.7명을 낳아요. 그죠? 30년 주기로 인구가 그렇게 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가 지금처럼 여러분들 막 해가지고 아파트를 경매받아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지금은 그게 대세일 수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게 대세일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까? 머리 될까? 평촌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평촌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한다고 막 하잖아. 재건축할 수 있을까? 이걸 경매하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공법적으로 봤을 때, 공법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을까? 네?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재건축의 실익이 없어요. 이제는. 재건축을 한번 시작이라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새 아파트가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시작 이래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시행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철거해가지고 짓고 그러고 나서 입주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쫙 해가지고 입주. 이게 이제 끝 아닙니까? 이게 걸리는 시간이 완료거든요. 완료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 이 공식 시험 칠 때는 이걸 맞춰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냥 막 지르는 거야. 막. 10년. 10년에서 15년. 걸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소리 들은 지 얼마나 됐어요?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소리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 들은 지? 30년? 30년 좀 심한데? 20년. 그 엄마 아파트가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엄마 아파트가 어디까지 갔을까? 사업 진행 단계가. 조합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조합. 예? 조합 안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입니다. 추진위네. 아직까지 추진위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엄마 아파트 보고 뭐 얼마 전에 가격이 뭐 20m 하고 뭐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지금 투자하면 20억을 투자하면 몇 년을 기다리냐면 제가 생각할 때 빨라도 10년입니다. 빨라도 10년. 빨라도 10년. 근데 만약에 다음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서울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왔다. 이러면 플러스 15년.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넣어두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진을 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그런 물건을 경매를 받으려고 할 때 지금 시세가 이러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엄마 아파트를 20억에 25억에 여러분들 경매로 받던 누군가가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그 들어가서 살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차도 안 되는데. 주차 안 되잖아요. 3중 주차를 하거든요. 3중 주차. 안 되잖아. 근데 그 25억을 넣어놓고 계속 있으면 25억이 뭐 계산도 안 되네.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시야. 그리고 사업장마다 아까 이제 10년에 15년 했는데, 예, 맞습니다. 15년 만에 끝나는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건축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업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지,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하는 등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건 경매가 아니에요. 그건 경매 아니라고. 그건 경매가 아니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에요. 부동산을 보는 눈.
전체 계획 속에서 부동산을 보는 눈. 그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양에 정비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평촌 예를 들었는데, 평촌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특히 재건축, 우리가 이제 평촌 신도시는 다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한다는데, 저는 재건축이 조금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정부에서는, 일부에서는 뭐 표를 의식해서 재건축을 갖다 허용을 해주겠다, 뭐 등등 하니까 또 덜 쓰겠다가 또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뭐 푹 깔아앉았다가 또 될 거다 하니까 덜 쓰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왜 힘드냐? 지금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작년에 특히 2021하고 22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야기가. 근데 지금은 조금 푹 가라앉지 않나요? 내년엔 더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 그럴까요?